반등이 슬며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요? 전략 체크인이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이 신병재 부지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시장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디폴트 이런 데 좀 집중을 했고 중소형주들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바뀌셨어요? 네, 지금 시장 자체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급락하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좋은 의견을 낼 것이다.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피력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 자체는 좀 반등에 나서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번 주말에 협상에 대한 관련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에 바로 되긴 좀 어렵고 아마 마지막 주 29일 정도에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 1일까지는 2주 정도 남은 시점인데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나스닥 지수는 박스권의 상단을 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 4개월간의 이런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는 좀 더 많은 기대감을 실어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채 한도 협상의 잡음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상단 터치된 것들을 또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올인하는 이런 투자보다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확인 후에 다시 대응하는 그런 전략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들의 어쨌든 이런 위험 선호 회복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빅테크 위주로 움직였다라면은 이제는 좀 중소기업 이런 업주들의 주식 탄력도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지수뿐만 아니라 국내 코스닥주라든지 국내 코스피 안에서도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움직임이 좋았던 업종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엔터 업종이 있고요. 엔터 업종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이런 업체들을 1분기 실적을 합산을 해보면은 역대 최대치를 또 기록했다고 하니까 최근처럼 이렇게 불황기 또 주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실적 따라간다라는 말씀 믿으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 있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국내에 대입하셔가지고 전략 펼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금 대 주식 비중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위험 섞인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금 비중은 2주 정도는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30%, 주식 70%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이 어쨌든 G7 회의 참석 이후에 빠른 귀국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더 해내기 위한 이런 열정이다라고 이제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으로 살펴본다라면은 6월 초, 6월 2일에서 6일까지 이제 미국의 아스코,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였고, 2분기 시작되면 엔터,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쪽과 반도체 쪽이 조금 유력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스코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바이오 쪽이 좀 훈풍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있는 반등을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제 이익은 어느 정도 바닥 통과를 했다. 바닥 확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식 수익률을 크게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남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시면은 좀 내려갈 때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그 방향을 타게 된다라면은 큰 수익으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 있는 이런 반도체 업체들, 엔비디아나 이런 거 바닥에서 3배 정도 이제 올랐는데요. 이런 것처럼 오히려 안 된다 할 때, 좀 좋은 시각, 긍정적으로 좀 대응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 간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2주 끝나고 나서는 좀 공격적으로 주식 매입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 좀 잘 지켜봐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현금과 주식 비중은 7대 3입니다. 그러면 주식 이 70%에 해당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 두 종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30% 그리고 GKL 40%고요. 네이버 일찌감치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4월 달에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GKL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두 종목 모두 다 초반에 샀을 때보다 모두 다 수익권에 놓여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가나 싶더니 최근 들어서 옆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흐름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의 이런 상승세를 좀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어제 120달러를 또 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제히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상승하게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알파벳의 움직임이 우리 국내에는 네이버, 카카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분기는 둔화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를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성형 이런 AI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탄력 받을 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삼성 쪽에서는 삼성페이의 이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기 위해서 네이버와 이제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시장 그리고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콜라보를 하게 되면서 애플페이를 좀 견제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그대로 홀딩 의견, 비중도 그대로 30% 유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KL입니다. 이 종목 2주 정도 보유했는데 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현재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GKL도 그대로 가져가세요. 네, GKL이 어제와 오늘 이제 큰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정도의 시세가 저는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그늘이 확실하게 좀 탈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앞서 제가 엔터 업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같은 시장에는 숫자가 확실히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좀 빠르게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K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하셔가지고 주가 수익 더 내볼 수 있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GKL은 그럼 그 이상까지도 홀딩 하실 계획인가요? 네,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더 좋습니다. 중국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21,000원과 22,000원 사이의 저항선을 어떻게 돌파를 할지가 좀 주안점이 될 텐데요. 가볍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앞자리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지난주, 이번 주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GKL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 관심주로 주신 종목이 루닛이잖아요. 꾸준히 올라가지고 매수 기회를 안 줘서 안 사신 건가요? 네,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파마 리서치라든지 루닛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추격 매수는 딱히 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매수 시점에 가격에 전환을 해야 매수를 좀 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추격 매수를 이제 하게 되었을 때 하락에 대한 이런 공포는 좀 더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감하게 이렇게 매수 호모 현상 때문에 이렇게 들러붙는 이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관심주 있으세요? 네, 지금 파마와 루닛 같은 종목으로 이제 찾고 있는 이런 기업은 게임 쪽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대구 시스터즈인데요. 오늘 다행히 2% 정도 하락을 나타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5월 중에 이제 중국에서 현지 테스트 진행 예정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포키런으로 유명한 이런 기업입니다.
전 세계 유저가 한 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말에는 이제 부산 엑스포에서 이런 브레이버스 실물이 또 최초로 공개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브컬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확산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주들 여러 종목들 있지만은 이 종목만 꼽는 이유는 국기런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5월 말 테스트 그리고 7월 말에 있을 이런 부산 엑스포의 행사 이렇게 모멘텀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한 자리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부시스터즈는 과연 살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저희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달간 신병주 부지점장과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하는지 흐름을 쭉 읽어나가면서 느낀 바가 시장에서 2차 전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와 이렇게 할 때 그런 쪽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 아니시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너무 시세가 집중되고 급등하고 이런 쪽 외의 종목에서 답을 좀 찾으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이런 시세는 저는 1분기에 거의 끝났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조금 의견을 좀 갖고 있었고요. 특히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 투자자분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접근하기 좀 편안한 그런 가격대의 종목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또 저평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해서 올라가는 말에 사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소폭의 수익이지만 어쨌든 시장에 지수를 좀 상회할 수 있는 이런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조정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안정적으로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단출합니다. 네이버, GKL 이 두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10% 이상의 수익권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군들 외에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해답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니까요. 투자 성향에 맞는 이 멘토를 잘 골라서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수익 내는 포트폴리오 가지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성공투자하세요.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